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눈부시게 빛났다. 하락장에서의 레버리지 ETF 매수는 8월이 마지막 기회다. 나스닥 하락장 탈출 초읽기. 오늘은 투자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내용도 좋고 컨셉도 좋은데 AI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네요. 목소리 때문에 내용 전달이 안 됩니다. 라는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바꾸시거나 목소리가 거슬리는 분은 2배속으로 들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배속으로도 들어도 간략하게 내용을 확인하기에 큰 무리가 없고 바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가로 레버리지 ETF는 기존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오던 중 올해 나스닥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투자를 늘려나가게 되었고 현재는 약 20% 정도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6월보다 더 큰 바닥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희일비할 생각은 없고 시장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비록 다른 채널에 비해 전문성이나 투자 관련 인사이트도 많이 떨어지지만 제가 공부한 지식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와 같은 하락장에서 저 혼자만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고 좀 더 많은 분들과 그 과실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에 짧게나마 매일 그날의 시황들을 기록해 나감으로 해서 훗날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고 올해 심어놓은 묘목들이 풍성한 숲으로 자라있을 때 지금의 하락장에서의 추억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주가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매집 수량에만 집중하듯이 이 채널 또한 구독자 수보다는 비록 조촐하고 간소하지만 좀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집착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입니다. 목소리는 제가 직접 더빙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제 음성이 그다지 좋지도 못할 뿐더러 숫기도 많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 부득이 저의 귀여운 AI 목소리를 빌려서 내용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니 부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오늘의 주린이 일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오늘은 주가가 시원하게 크게 상승한 만큼 긍정적인 소식들만을 모아봤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40년 내 최고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둔화 조짐이 감지된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시티그룹도 현재 과매도 구간이 들어선 종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드 데이비스의 수석 전략가 에드 클리솔드는 6월 저점 후 12%가 상승한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결국은 세강세장의 시작인 듯하다며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오늘의 미국 대표 지수 소식이다. S&P 500 ETF 스파이는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3.65%로 공식 하락장에서 크게 멀어지는 모양새이고 QQQ와 SOXX 역시 공식 하락장 탈출 초읽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3배수 ETF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빅테크, 반도체 등의 기술주 기업들은 물론 중소형 바이오테크 종목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겠다는 골디락스 시나리오 지표에 흥분하며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2배수 ETF 역시도 한결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클린에너지 관련 KLN이 ETF만이 그간의 급격한 상승세 속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이너스 4.57%의 내림세를 보여주었다. 3배수 ETF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퍼스 ETF는 말 그대로 대학살 수준의 하루이다. 8월 CPI 물가 지수, 기업 실적 발표가 최악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새로운 바닥을 예상하고 고퍼스 ETF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절대로 다수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시장의 단기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며
절대 투자가 아닌 투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급등주 종목으로는 단연 군계 일학의 오늘의 스타 소파이이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온라인 학자금 대출 금융 핀테크 기업으로 금리 인상과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정책에 타격을 입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으나 이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순매출이 작년 대비 50%나 상승하고 연체율이 감소함에 따라 오늘만 무려 28.39%라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은 67.01%로 이 회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스탠퍼드 학생들 및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어 자연스럽게 소파이 가입을 유도시키고 이들이 성장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도 소파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소파이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금융 핀테크 기업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의 소개 종목은 매번 도시락 싸서 쫓아다니며 투자를 추천하고 싶은 종목 시우이다. 오늘 소폭 상승한 모습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95%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ETF가 3배도 아닌 겨우 2배 레버리지 ETF라는 사실이다. 중국의 테크주를 모아놓은 시우 ETF의 주가 차트이다. 보는 바와 같이 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방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이슈, 중국 코로나 봉쇄 이슈, 거기에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고조까지 악재란 악재는 모두 두들겨 맞으면서 주가가 바닥이 아닌 땅굴을 향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주식 병합이 되기 전으로 치면 겨우 5.4달러 수준으로 기업 가치와 대비해서도 말도 못하게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중국의 거대 공룡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를 각각 약 10%가량의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그 밑에 바이두, 징동닷컴, 웨이투안, 쿠아이쇼 등 굵직굵직한 기술주 종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기업들은 중국 13억 인구의 소비를 독점하는 기업들이며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는 최고의 AI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분야와 메타버스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4차 산업혁명 속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두 역시도 중국의 네이버와 같은 회사로 모빌리티 시티 건설을 위한 중국의 자율주행 사업의 독보적인 인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을 선도하는 G2 국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물론 중국 규제 이슈는 여전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이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지금과 같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제는 개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 내후년의 시외 ETF의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가 얼마나 쌌었는지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의 추천, ETF 중국 최고의 기술주만을 담고 있는 KWEB ETF의 2배수를 추동하는 시외 ETF를 강력 추천다. 다음으로 불즈 ETF의 개별 종목 소식이다. 모간 스탠리는 어제 아방카에 이어 애플의 비중 확대 의견을 동일하게 유지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의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로부터 EV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